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가 지금 정비사업 활성화로 굉장히 가닥을 잡고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좀 달라질까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강변 층고 제한, 주요 재건축 단지 민원성 청취 등의 적극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 협조 없이 과연 잘 될까에 대한 의구심도 쌓여가고 있는데요. 자, 공급 부족 공감대는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협조 없이 어렵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한동안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관련해서 언급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정부의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물밑으로는 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완화 방안 검토에 나선 상태입니다. 음마아파트하고요, 여의도의 재건축 관련된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24일 오 시장이 이달 말 재건축 대장주인 음마아파트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간담회에서요,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사유지 매입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음마아파트 주 출입문 2개가 도로와 접해 있고 일부 방향이 틀어져 있어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1,000억 원에 가까이 드는 사유지 건물을 사들여야 가능한 일이다. 재건축 추진을 막기 위한 과도한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지난달 강남구청이 음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도시계획위원회와 수도권 소위에 상정해 줄 것을 시에 요청했어도 서울시는 내용 보완을 이유로 반려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 시장이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19일 여의도 아파트 지구 내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 단지에 적용되는 층고 제한을 푸는 등 기본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라는 방침을 전하셨는데요. 공공기업 이율을 높이거나 시가 추진하는 소셜믹스 방안에 협조할 경우 재건축 속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서울 도시기본계획 2040 서울 플랜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공식화시켰습니다. 정부에도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공급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자,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집값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에 집값 안정을 위해서 실질적 규제 완화 방안은 즉각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음마아파트하고 여의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간담회를 했고 또 할 예정인데요. 재건축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한간에 나오는 얘기는 국토부가 승인해주지 않더라도 서울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단지들은 빠르면 올해 안에 사업 추진이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의 부정적인 이유는,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여기 지금 여의도랑 음마 얘기를 했지만 음마는 못 가고 있는 문제가 서울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문제도 아니고 음마는 어떻게 아파트를 지을 거냐, 정비계획을 어떻게 세울 거냐의 문제고. 맞아요. 계획을 안 만들어서. 그건 이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민들의 의견들을 어느 정도 받아서 가면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서울시가 해왔던 모습들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세훈 시장이 막 엄청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신뢰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박원순 시장,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제가 볼 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박원순 시장님 밑에서 하던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님 밑에서도 와가지고 밑그림들을 그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이제 그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결국 공공의 뭔가를 내놓고, 지금 요번에 재개발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공기획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민간재 개발이 아니라 공공이 이렇게 하라고 해줄 테니까 니들은 따라와 이거예요. 이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하던 거에 이름을 붙인 것 뿐이에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공공건축, 그러니까 건축혁신안이라고 2019년 3월에 발표했었던 내용도 그 내용은 결국 그거거든요. 공공이 기획해서 니들은 따라와라. 앞으로 재건축 사업하면 필지는 150m, 100m 소규모 필지로 나눠서 그 획지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도로들은 공공에 개방해야 되고 공공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앞으로 서울시가 가야 될 100년 동안 가야 될 건축의 큰 틀이라 그랬는데 그 방향을 주민들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주민들이 오케이 하거나 또는 서울시가 그렇지 않은 다른 모델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대부분의 아파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을 쌓고 싶어 하잖아요. 차별화된 우리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어떤 걸 택할 거냐. 시장님이 안 바뀌니까 서울시의 어떤 건축 방향이 안 바뀌니까 이거라도 받아서 하자. 더는 못 기다리겠으니까 하자. 이거일지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건축 기본계획 세우고 아까 재건축 기본계획 세우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줄 거냐. 정비계획 세우게 해줄 거냐. 이제 이 갈등이에요. 서울시장이 어느 정도 서울시가 유도리 있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비계획을 만든다고 하면 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이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워낙 대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시끄러운 거예요. 원래 추진하고 있는 주체들도 이제 니네 일 제일 잘 못한다 하면서 시끌시끌. 음마아파트가 또 그거 가지고도 엄청 부동산들이 카페에서도 시끄러웠거든요. 예, 뭐 그 서로 싸우느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준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냐 가지고 말이 많을 거예요. 시끄러울 거라고요. 그래서 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게 조합원들의 피와 눈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혼자 마음 먹고 가자 하면 가는 게 아니라 가자. 야, 왜 이렇게 빨리 가? 천천히 가자. 왜 그렇게 가? 옆으로 가야지. 온갖 수천 명의 말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는 알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확 들어오게끔 빨리 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여의도 건도 그거죠. 여의도 사업은 사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한번 들었다 놨다 했던 곳이에요. 여의도 주민들 중에서 오세훈 시장 안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2008년 9년 할 때 통합개발 하라고 그래서 니네 아파트 묶어가지고 같이 해서 기부채나 45% 하면서 대신 뭐 60층 줄게, 뭐 50층 줄게 이러면서 일반 상업 바꾸면서 그거에 다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다시 오세훈 시장이 와서 여의도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제 어떤 모델을 줄 건지. 박원순 시장은 아예 그 지구단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가는 거를 허가를 안 해주면서 막았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전에 주민들이 그 내용 때문에 통합 재건축 때문에 갈등하는 어떤 단초를 제공했던 한강 르네상스 그 당사자거든요. 이제 이번에 한강변 관리가 35층 이런 걸로 박원순 시장실을 맡기랬던 거 풀겠다. 그게 다시 60층 하겠다고 하면 뭐 또 다시 통합 재건축 45% 기부채나 하면서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정비 계획이 나올 거냐. 이번에는 주민들이 그걸 또 그 카드를 어디까지 받을 거냐. 여전히,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겁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주민들은 서울시가 제안한 이 떡밥을 받을 생각이 있냐, 없냐. 이 내용에 따라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양쪽 다. 그럼 여기서 빠져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아직 남아있는 재건축 단지 어디예요? 목동이죠. 목동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왜 없어? 안전진단 기준은 서울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서울시가 보도자료를 아무리 내봐야 서울시 거가 아니라 그거는 국토부에서 바꿔줘야 되는 거라, 뭐 서울시가 얘기할 건도 없고, 국토부랑 관계 좋게 해서 그것도 완화해 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 제스처밖에 취할 수가 없는 거고, 국토부가 안 해주면 안 하는 거예요. 가기가 힘든 거야.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별개고, 그 다음에 딱 하나만 보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재건축이 이 실타래가 풀리기 쉽지 않은 게, 또 하나 바꿔야 되는데 이게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입니다. 이거 어떻게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거냐 아니면 손볼 거냐. 그것도 그럼 국회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국토부도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바꿀 거냐. 국회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 낮춰줄 거냐 없앨 거냐. 지금 음마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초기 단계의 재건축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업이 이미 갔던 애들도 안전진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금액 때문에 중간에 멈춰서고 안 가고 이렇게 그냥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지금 가야 되거든. 안 가고 있잖아.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금액은 또 하나의 큰 복병인 거. 이것 때문에 나중에 지금 가더라도 멈춰 설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보려는 이게 뭐 정치인으로서 어필할 수도 있죠. 내가 서울의 재건축을 통해서 당신들이 지금 요구했던 것들을 해결해주는 시장이다. 어필할 필요도 있는 거고, 공급을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이렇게 노력했다. 보이기 위한 부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생각해야 되는 개개인, 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뭐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산이 많은데 그 산을 치울 수 있는 그 삽 갖고 와서 어떻게 저 포크레인 몇 대가 와서 치워야 될 것 같은데 그걸로 치우시려면 좀 걸리거든요. 그냥 이거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말씀드렸던 다른 부분을 다 바꿀 수 있을 만한, 예를 들어 국회에,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몰라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폐지하거나 완전히 좀 기준을 바꿔야 된다. 그게 어떤 당론을 채택해서 붙일 거냐. 제가 볼 땐 그것도 붙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부동산 그 세력들한테 뭘 이렇게 많이 챙겨줘야 되냐 이러면서 또 역풍 맞을 위험도 있으니까 앞으로 그 카드를 안 쓰면 또 그것도 쉽게 못 갈 수 있는 거예요. 안전진단 기준도 그렇고 지금은 풀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되는 내용이 맞다라는 거에 공감을 하고 해야 밀어붙일 수 있는 정책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무르익었을 때 가는 건데 결국 이런 환경을 받아들이고 할 거냐 말 거냐는 결국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조합의 생각, 조합원들의 생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 조합 사업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 나는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는 나랑 생각이 달라.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시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낙관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보면 이게 그래서 정비 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 일단은 호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재다. 왜 그러냐면 막혀 있었잖아요. 그동안. 근데 뭔가 풀어주겠다라는 어쨌든 제스처는 제시를 한 거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느냐 늦게 진행되느냐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이 네 가지로 놓고 볼 때 어쨌든 진행은 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다. 그리고 또 특정 지역이 언급되고 있고 그동안 꽉 막혀 있어서 답이 안 나왔던 것들을 찾으려고 뭔가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 지역에는 호재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냥 의미 부여 같은데 들었어요.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이게 4월 달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5월 달, 6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되게 컸어요. 맞아요. 지금 8월 달 왔는데 지금 열심히 이런 보도자료 내고 하더라도 별로 안 들리잖아요. 사람들 관심이 식었어요. 기대감도 식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띄우려고 하는 거지. 기대감. 푸시 해야지.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거주 의무 지금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실거주 의무가 분양 신청을 위해서 거주 안 해도 가능하다. 그 내용을 이제 없앴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없어졌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정비 계획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데 정비 계획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얘기 자체만으로도 음마 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여의도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기분 별로일 것 같아. 이거 너 한번 물매가 났는데 또 건드려? 어떤 안이 나올지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그 하트를 쏟아부으면서 달려들 것 같은 생각은 안 드는 거.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다에 따라서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정비 사업이다라는 데는 큰 다른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부분들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얘기 나오는 거는,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키게 되면, 네,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늘 화두에 올라가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그거는 진짜 어떤, 처음에 오시장이 당선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감안하고 추진할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왔었던 부분이 저한테는 있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호재로만 작용을 하다가 가격만 들쑤셔놓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진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또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부지들 막 이렇게 서로 교환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공급하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공급 계획 관련돼서도 지금 LH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급의 문제를 풀겠다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어쨌든 이 부동산 시장이 공급의 문제를 가지고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공급이 참 원활하게 잘.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생각해보니까. 뭐요? 이번에 공급대책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 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렸네. 아, 일부러 뺐는데.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냥 별 얘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네. 이제 요번에 공급대책 내용의 제일 핵심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택지들 더 뭐 늘리겠다. 자족용지 중에서 자족용지 비율 줄여서 주택용지 더 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긴 있던데, 사실 그건 뭐 집 짓는 건 짓는 거고, 내 집이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잖아요. 사전청약 물량을 늘리는 거. 원래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이 한 6만 2천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더 늘려서 한 10만까지 늘리겠다고 했고, 그래서 어디서 사전청약을 늘릴 거냐. 이게 이제 민간 택지, 그러니까 공공 택지, 3기 신도시에 조성하는 물량이 공공 물량만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있거든요. 다산 신도시도 가면 공공 이름 붙어 있는 자연엔 어쩌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민간 아파트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 민간 택지 물량들도, 민간 택지 물량도 사전청약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전청약 개수를 늘리겠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내년부터, 2022년부터 뭘 한다 그랬냐면, 올해 2사 대책 때 나온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뭐, 지금, 증산 사안이, 뭐 이런, 네네. 서울 안에 있는 핵심 지역에 있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서 짓게 되는 주택들도, 이것도 이제 사전청약을 내년 말부터 받겠다 그랬거든요. 이게, 그거 아직 지금 주민들이 동의를 뭐 3분의 2 이상 뭐 했다고는 하지만, 말 그대로 그냥 그 동네 사람들 살고 있는 동네거든요. 난 찬성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내 집 다 헐고, 그러니까 영끌에서 사전청약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이 영혼이 남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뭐냐면, 지역주택조합사 같은 느낌도 나는 거예요. 땅 확보도 안 해놓고, 분양 입주권 파는 거지. 야, 내가 저 땅 사가지고 집 지을 건데 너 조합원 가입해라. 조합원 딱지 팔듯이 야, 내가 저 땅 수용해가지고 아파트 지을 건데 물론 아직 동의는 다 안 됐어.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으로 가능하거든. 너 사전청약 받아라.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그 물량을 만약 진짜로 제 용산 참사 났었던 용산 4구역의 세입자였잖아요. 그때는 세입자 문제잖아. 근데 이거는 땅을 뺏기니까 재산권의 문제야. 만약에 누가 무슨 구역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하는데 지주가 자기 건물에다 막루 짓고 올라와가지고 화염병 던지고 막 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해봐. 이거 계속 사업 강행할 수 있어? 그럼 이거 밀리거나 그렇죠. 또는 최악의 경우에 사업이 망가지는 아예 불가능한 사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사전청약 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튼 완전 너무 무리한 걸 밀어붙이면서 얽어매고 있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끌을 아무리 영끌이 시대라는데 사전청약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국민을 기망하고 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고 언론 플레이지. 네,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별별 수단은 진짜 그만해야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 그러면서도 말을 꺼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화가 나니까. 말 안 하고 그냥 살고 싶은데. 그렇구나.
자, 그래서 이번 사실 제 책 나온 거는 그래서 뺐어요. 네, 뺐고요. 근데 했네, 내가? 얘기? 네, 했어. 네. 그래서 뺐는데. 네, 뭐, 뜬구름 너무 잡으시길래. 뺐어요, 네. 이번 별별 수다도 내 부동산 TV에는 안 올려야겠다. 자, 오늘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또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요. 뭐 저희가 꼭지로 뽑은 얘기는 사실 4개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에 관련된 얘기까지 해서 총 5가지 이야기를 생방송으로 한번 진행을 대책됐으니까 해봤습니다. 6가지. 뭐. 그러네. 대책 얘기까지 하면 6가지네. 6가지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봤는데, 자,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고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자체 컨셉이 그냥 수다예요. 네, 수다. 수다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어떤 논리적인 근거나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거나 하는 쪽에 채널이 아니라는 거, 네,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인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